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KFX 분담금을 연체한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 해양에 추가 주문한 잠수함 세척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KFX에 쓰인 기술은 구식이다, 사양이 더 높은 잠수함을 원한다며 부정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프랑스는 빈틈 파고들기에 나섰다. 프랑스의 한흔들기 전략이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방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비용 지급 회피하며 프랑스에 눈돌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인도네시아 KFX 분담금 미납액은 6,044억 원. 2016에서 2020년 지급해야 할 8,316억 원 가운데 77%가 미송금됐다. 2016년에는 분담금 500억 원을 전액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1,841억 원 중 452억 원만 냈다. 심지어 2018년에는 1,987억 원 전액을 미납했다. 지난해에는 1,907억 원 중 1,320억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2,018억 원을 전액 연체했다. 내년부터 9,02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 중 미납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48대를 현지 생산한다는 기존 계획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계약한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도 2년 가까이 미지급된 상태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방산협력위원회가 계속 열렸고 지난 9월에는 강은호전방위사업청 차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고 코로나19가 겹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KFX나 국산 잠수함보다 고가인 유럽 무기에 관심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대선 맞수이자 장군 출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갈등이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KFX 분담금 미납이 2017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의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그보다는 수년 동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누적된 부정적 기류가 KFX와 잠수함 거래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치고 팔더라도 인도네시아의 교두보를 확보, 한국 등 경쟁국들을 밀어내려는 태세다. 프랑스 측은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이 현지 TV에 출연,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많은 작업을 수행했고 거래도 잘 진행됐다고 밝히는 등 합의 성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내년 초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양국 간 포괄적 방산협력 협정에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36대 외에 스콜펜급 잠수함 3척, 고윈드급 초계함 1에서 2척,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항공무장 판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텔레스, 에어버스 등이 기술 이전과 산업협력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산업협력은 에어버스 여객기 생산에 인도네시아가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다소도 비즈니스 제트기를 만들지만 미국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피하기 위해 에어버스가 대신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라팔 거래와 KFX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 소식통은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라팔 구매 KFX 이탈 프레임을 극도로 꺼리는 기류라고 전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금까지도 KFX 분담금과 잠수함 계약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실무협의 결과도 방사청이 철저히 항고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의 방산 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아직 기회는 있다. 패키지 딜 제한 필요.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이 프랑스와의 방산 거래에 완전히 쏠린 상황은 아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방산업계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에서도 KFX 공동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들이 많이 위축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영해와 영공수호, 내부 안정에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다. 이를 위해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무기 수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다. 방위산업 후발주자로 인도네시아에 뒤늦게 진출한 한국은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솔루션이나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진국들에게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 신뢰도도 마찬가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도입 사업에서는 믿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선진국 정부가 보증하며 신뢰할 만한 국가가 도입해 성능이 검증된 무기가 많이 팔린다. 드라마나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 흥행 파워를 지닌 배우나 제작자에게 섭외 제안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KF-X는 1980에서 1990년대 프랑스 다소가 개발한 라팔보다 늦게 등장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능력이 없는 등 전반적인 항공 무장은 라팔보다 뒤떨어진다. 나발 그룹이 만든 스콜펜급 잠수함은 독일 209급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 방산 시장 연감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프랑스는 탈레스, 나발그룹, 사프랑, 다소 등 다수의 기업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라팔과 스콜펜급 잠수함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정부 간 협정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 기류에 맞춰 방산협력 협정 체결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1만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됐다.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계약을 한 대우조선해양은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열세인 셈이다.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 차원의 KF-X 잠수함 패키지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랑스처럼 인도네시아의 수요에 부응할 만한 장비들을 한데 묶어 일괄적인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해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도 만만치 않다. 테러를 저지하려면 우리 군의 워리어, 플랫폼과 유사한 개인전투 장비, IT 장비, 장갑차 등이 필수다. 해적과 밀수 조직 소탕을 위해서는 고속 단정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 전투 장비나 지휘통신체계, 고속 단정 등은 국내 업체들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언제든 판매할 수 있다. K-21보병 전투 장갑차를 만드는 한화 펜스 이외에 신정 개발 특장차처럼 경찰용 장갑차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패키지 D를 시도하자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공군 티오시바이 편대가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지만 부가가치 극대화를 노리는 프랑스가 제한하지 않는 장비들을 팔겠다고 하면 패키지 D리 차별화도 가능하다. 여기에 금융 지원을 추가하면 프랑스와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인 KF-X는 숱한 반대 속에서도 내년 5월 CJ1호기 출고를 눈앞에 둘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해외에 한 대라도 더 팔아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잠수함의 후속 수주도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어렵게 구축한 동남아 방산시장 교두보를 프랑스에 내주면 국내 방산업계는 해외에서 설 자리가 없다. 왕정홍 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강은호 방사총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인도네시아 이슈인 이유다. 2020년 9월 3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결과물인 CJ1호기 조립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는 조립 완료 후 2021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것입니다. 조립 완료 후 약 5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2026년쯤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제기 조립이 공개되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전투기라는 무기는 현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국 되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스웨덴 정도입니다. 하이레벨의 전투기로 넘어가면 미국과 러시아 정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 외 국가들은 보조 전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투기를 생산하거나 하이레벨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성능이 영 시원찮은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 환경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투기가 필요한 바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 수요 대응을 위해 소요 제기를 하고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무장창에 제한적인 신텔스 성능을 맞춘 4.5세대 세미스텔스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나긴 시간이 흘렀고 향후 5세대 스텔스기기 대세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 역시 개발 완료 후 지속 개량을 통해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을 갖춘 5세대 스텔스기로 성능을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능동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G사의 F414 엔진이 2기 장착되며 최대 속력 마하 1, 하래 항속거리 2190km의 비행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무장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모두 장착 가능하여 다목적 전천후 전투기로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재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간 정말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낮고 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 그냥 계속 직도입하는 것이 낫다, 라이센스 생산이 효율적이다 등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검토가 한창 진행될 때에는 전투기 사양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궤도에 들어선 지금도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등 아직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종 조립이 시작된 만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거의 확실하게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전투기가 계획대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해봅니다.